우리는 21세기 AI 사회, 지식화 정보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디지털 상실은 어떤 것들인지, 또 디지털 불면성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불면성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뜻하지 않은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디지털 불멸은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능동적 또는 수동적인 형태의 존재로 현존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이 생전에 온라인에서 이렇게 신원 아이디와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함에 따라 존재하는 것처럼 디지털 존재는 온라인을 통해서 가상 개인 비서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남긴 디지털 정보를 바탕으로 재현되는 디지털 불멸성, 디지털 이모탈리티 또는 디지털 현존, 디지털 프리젠스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통상적으로 불멸성은 어떤 존재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정의에 따르면 디지털 불멸성도 살아있기 때문에 학습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디지털 불멸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인슈타인이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이 다양한 형태로 세대를 거쳐 이어가기 때문에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계속되는 한 이미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멸성은 단지 그 정보가 이어져 내려오는 전수되는 형태이지 인간 아인슈타인처럼 학습하거나 진화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아이디어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단방향 불멸성, one-way immortality라고 합니다. 단방향 불멸성과 달리하는 계속해서 배우고 진화해 나가는 그런 인공물은 양방향 불멸성, two-way immortality라고 부릅니다. 이는 고든 벨과 짐 그레이라는 미국 컴퓨팅 학회의 매거진에 그 발표에서 주장된 바이기도 합니다.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단방향 불멸성이든 양방향 불멸성이든 결국 사람의 일부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고 이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저장된 정보를 추출하여서 개인화 형태로 만드는 기술도 필요할 것입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개인의 경험이 보존되어서 육체적인 인간의 사후에 고인의 인격성을 가진 양방향성 디지털 불멸의 인공물이 만들어져 스스로 삶을 지속하는 것이 금세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발전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읽거나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마다 디지털 데이터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위가 디지털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사실 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기록을 남기며 발전해 왔습니다. 즉 사실 여러 가지 상징으로 기록하면서 수세기 동안에 숫자와 문자로 기록된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에는 매일매일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에 있어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입니다. 이 같은 데이터의 급속한 증가는 단순히 그 양의 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위한 가능성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발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데이터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지닌 일반적인 속성은 점점 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과거에 종이나 영화 필름에 기록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는 것과 같은 품질 저하 없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데이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저렴하게 사용, 재사용, 복사, 이동, 처리될 수 있으며 거대한 규모와 범위로 확장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된 데이터는 사회적, 경제적 프로세스, 제품, 조직 방법, 시장 등을 개선시킬 때 가치가 더해집니다.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는 아날로그 형태든지 디지털 형태든지 존재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인데요. 디지털 데이터가 지닌 이러한 데이터 중심 혁신은 시장을 변화시키는 많은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뒷받침합니다. 데이터의 특성은 보편적인 사용자보다 일부 사용자에게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속도는 신속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매우 중요하죠. 주식이나 뉴스와 같은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시장의 많은 영역이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진실성 또는 데이터의 정확성은 안전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보, 즉 지진이나 태풍 경보 등의 재해와 관련된 소식과 같이 발동해야 하는 시스템들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는 토네이도, 우리가 말하는 회오리 바람인데요. 그 회오리 바람이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좀 불다가 그 산에 막혀서 그냥 세력이 감에서 잦아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미국은 평야가 무지막지하게 넓죠. 서울 크기만한 그런 평야, 대전 크기만한 평야,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한번 토네이도가 불면 어떻게 돼요? 무지막지한 세력을 얻어서 땅에 있는 자동차, 주유소의 주유기, 동물들 다 휩쓸고 올라가서 몇십 미터 밖에 갖다 던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광활한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토네이도에 대한 정확한 실시간 경보는 생명을 담보하는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디지털 데이터들이 모여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토네이도가 온다는 것을 알려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 재산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 가진 특성을 알아내고 사고하며 결정하는 패턴이 담긴 기록이 있다면 이것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2000년대 초반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원들은 프로젝트 My Life Bits라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개인의 일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이버 올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자들은 개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을 일일이 데이터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종이나 서책 형태로 아이디어들을 저장하고 배포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현대는 음성 녹음 앱이나 스마트폰의 카메라 등을 통해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쉬워졌죠. 저장 장치의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인류는 이제까지의 문자나 기호를 종이에 기록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방법과는 다른 디지털화된 새로운 정보 전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디지털 정보가 유산으로 남겨진다면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방향 불멸성에 따르면 단순히 정보를 저장 장치에서 읽어내서 이를 다양한 형태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바로 그런 그 활동이겠죠. 구전 역사, 일기, 회고록, 사진, 영화, 시 같은 것들은 인류의 시간상에서 사라져가는 기억을 붙잡으려는 중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과 달리 우리의 기억을 인터넷에 연결된 여러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기업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사건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이 시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철저하게 개인의 기억을 수집하고 보여줄 것인지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온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기억하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 관한 기억, 일종의 불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기록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도 기억될 것입니다. 디지털 불멸성 가운데서 단방향 불멸성은 상호작용, 누군가 의사소통하는 기능은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디지털 단방향성 때문에 이미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 또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자기의 길이 열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디지털 자기, 즉 디지털 셀프, 그 중에서 단방향 불멸성은 사람이나 디지털 물체와 상호작용이 제한되어 있는 데 비해서 양방향 불멸성에서는 보다 발달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합니다. 아이폰에서 만날 수 있는 로만 마주렌코라는 앱은 독특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앱은요, 생존했던 로만 마주렌코라는 사람의 아바타입니다. 그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후에 친구인 유지나 쿠이다가 자신의 가장 절친이었던 그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로만 마주렌코가 보낸 문자를 수집하면서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수집을 부탁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쿠이다는 로만 마주렌코의 관심사, 생각, 성격이 내포된 8,000줄 이상의 텍스트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치 마주렌코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록 그가 사용하던 단어들을 사용하여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는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데이터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로만봇이라는 그런 챗봇이 2016년에 챗봇 플랫폼인 루카에 게시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로만을 추가하기만 하면 이 아바타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들은 마주렌코의 삶과 경력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모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기질이나 말할 때의 리듬, 보이는 반응 등이 쿠이다의 친구였던 마주렌코를 흉내낼 수 있게 한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유령, 고스트라고 부릅니다. 왜요? 마주렌코 그 사람 자신은 아니기 때문이죠. 쿠이다는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로만봇과의 채팅 경험을 사람의 그림자, 섀도우 퍼슨과 대화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쿠이다가 개발한 로만봇은 인공지능을 통하여 한 인간을 죽음이라는 과정과는 별개로 이 세상에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약 8,000개의
텍스트를 가지고 한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었다면 더 많은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모을 수 있으면 머지않아서 인공지능은 디지털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피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아주 근사한 방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같은 아바타 형태로 디지털 데이터 기록의 재생, 학습,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지만 디지털 세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진화해 간다면 그렇다면 그 자아, self, 그것은 과거의 원 데이터를 제공했던 사람의 자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법적이고 윤리적인 권리 및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인공물들의 개발이 전통적인 죽음과 관한 관점 혹은 사라짐이나 잊힐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디지털 불면성을 가진 존재는 육체적인 죽음 후에도 오랫동안 생전에 사랑했던 사람이나 다음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만 마주랭코가 그러하듯이 질문에 답도 하고 의견을 주고 반응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데이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양방향 디지털 불멸 존재는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전기, 데이터에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의 매력적인 대화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자아는 매력적이고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다음 세대에게 남기기 위해 잘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생전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면 남기는 디지털 정보로 인해서 디지털 자아 역시 매우 매력적인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 살아야 하는 것,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런 호모 사나토스, 이것에 대한 성찰이 곧 잘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